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마틴쌤과 함께 드디어 문제풀이를 좀 몇 개 맛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파트 5 문제 800 대비 930 대비 이렇게 준비했고 파트 6 문제 800 대비 930 대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는 문제가 파트 5 문제고요. 이 정도 문제면 800점대 정도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떠세요? 답 바로 보이시나요? 자, 같이 보시죠. 이 문제는 여러분 일단 뭐 전체를 다 읽고 해석을 하고 풀어도 상관은 없긴 한데 워낙 짧으니까 그래도 일단 앞뒤를 먼저 보는 게 토익에서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앞뒤를 보시면 앞에 정관사 더 보이고요. 그리고 빈칸 뒤에는 명사 사이트가 보입니다. 사이트가 뜻이 뭐죠? 그렇죠. 부지나 장소 이런 뜻입니다. 그럼 더 빈칸 사이트면 저 빈칸에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 같은 것들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또 다른 명사가 와서 복합 명사 형태를 취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럼 한번 하나씩 빨리 볼까요? A의 proposer, 이거는 제안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제안자 부지,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소유격도 아니고요. 그래서 얘는 일단 속어. 두 번째, propose는 동사의 과거형이거나 아니면 past participle, 과거 분사일 거란 말이죠. 동사의 과거형이거나 분사형이면 과거형이면 당연히 답이 안 되겠죠. 과거 동사 자리가 아니니까. PP 형태면 될 수 있죠. 제한되어진 사이트. 그러므로 일단 후보에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C번도 동명사 아니면 분사겠죠. 동명사면 말이 이상하죠. 제한하는 것, 장소. 말도 안 되고. 분사라면 제한하는 장소인데 장소가 지가 제한할 수 있나요? 안 되죠. 지워지고요. 그리고 D번의 propose는 동사 원형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들어갈 수가 없겠죠. 명령문도 아니고. 자, 그렇다면 답은 요거 하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분사가 앞에서 뒤로 명사를 꾸며줄 때는요, 의미로 구별합니다. 능동일 때는 ing 형태, 수동일 때는 pp 형태. 뒤에서 꾸밀 때는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ing, 목적어가 없으면 pp.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해석 없이 일단 답을 아주 빨리 골랐습니다. 고른 다음에는 한번 빠르게 해석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혹시 실수한 게 없나 봐야 되니까요. 미겔 씨가 지난주에 런던에 날아갔습니다. TMR 반도체 공장을 위한 제한되어진 부지를 조사해보기 위해서. 틀린 거 없죠? 네, 확인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끝나면 일반적인 그냥 뭐 답 나오고 이런 식인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문장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 요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학창시절에 배웠을 가능성이 꽤 높은데 기본적으로 문장 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센텐스 하나에 피리어드가 찍혀있는 하나의 그 문장에서 여러분 문장이 하나 있으면요 그 하나의 문장에서 동사의 개수 빼기 1은 접속사의 개수, 즉 반대로 말씀드리면 동사의 개수는 접속사 개수 플러스 1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동사가 두 개 있어요. 그 연결해 주는 게 필요하죠. 동사 두 개, 접 하나. 동사가 세 개면 접 몇 개예요? 두 개죠. 근데 토익은 대부분 아무리 길어도 동사가 두 개 이상 나오는 경우가 정말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동사 둘, 접 하나. 접이 없으면 동사만 하나. 나머지는 준동사.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준동사가 뭔지는 추후에 또 강의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실 건데 마음에 준비하시고요. 조금 더 어려워요. 자, 어때요 여러분? 답 고르셨나요? 보시죠. 자, as was the 빈칸 with 이렇게 바로 들어갑니다. 상당히 어려워 보이고요. A, B, C, D에 나오는 단어가 전부 다른 단어죠. 이렇게 됐을 때 좀 난이도가 높은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거는 의미와 구조가 결합돼서 풀려야 되는 그런 문제예요. 그냥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뭐지? 일단 A, B, C, D에 나와 있는 단어가 다를 때는 단어의 의미부터 보셔야 돼요. A의 케이스는 뭐죠? 맞습니다. 경우나 사례. B번의 facility 하면 시설 또는 설비. C번의 reason, 이유, 사유, 논리. D번의 action, 행동, 조치. 이런 뜻이죠. 그럼 as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어떤 품사로 많이 쓰이냐면요. 접속사와 전치사로 많이 쓰이죠. 근데 여기 보면 동사가 바로 뒤에 나와 있기 때문에 뭐 도치든 뭐든 그런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접속사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렇다면 여기에 어떤 의미를 넣었을 때 그래도 가장 자연스러운 거가 일단 먼저겠죠. 한번 보실까요? 멜리사의 세탁기 어쩌고처럼 이 드라이어는 우리가 테스트했던 가장 에너지 효율이 좋은 드라이어였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멜리사의 세탁기의 경우처럼 말 되죠? 일단 세모는 되겠네요. 두 번째, 아이고 여기 뭐 묻었네요. 신경 쓰지 마시고요. 멜리사의 설비처럼? 멜리사가 무슨 설비가 있나요? 워싱머신이 설비인가요? 아닌 것 같아요. 멜리사의 워싱머신의 이유처럼? 워싱머신이 무슨 이유가 있나요? 멜리사의 워싱머신의 액션처럼. 네. 워싱머신이 무슨 액션을 합니까? 아니죠. 정답은 A밖에 없다라고 보시고 가면 되는데, 그나마 헷갈릴 수 있는 게, 그나마 좀 혼동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보기가 좀 혼동될 수 있죠. 얘하고요. 얘하고. 왜냐하면 해석을 해보면 멜리사의 세탁기가 그랬던 이유처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토익의 출제 코드가 나타나야 되는데, reason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어떤 전치사와 함께 쓴다면 주로 얘와 함께 쓰게 되고요. 접속사 계열이나 의문사랑 어울리면 주로 얘랑 어울리죠. 그걸 생각하면서 아 이거는 얘랑 매칭이 잘 안 되는데 as하고 해서 A번을 간다. 이게 이제 토익 마인드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버리고 A번으로 가야 되고, 요거는 as is the case with 또는 as was the case with라고 해가지고 어떠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표현만 기억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딱 배우는 거잖아요. 그냥 as is the case with 뭐뭐와 마찬가지로, as was the case with 뭐뭐와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실력 느는 게 조금 더 양이 적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유사관계 대명사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pseudo relativization 또는 quasi relativization이라고 부르는데, 관계 대명사는 아닌데 관계 대명사 비슷하게 쓰이는 친구를 말해요. 이게 저희 논문 주제이기도 한데, 일단 as 뒤에 불완전한 절이 옵니다. 여기 보시면 I have the same trouble as you had 라는 문장이 있고요. 여기 뒤에 목적어가 빠져 있죠. 그럼 갭이 있다고 하거든요.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그러면 관계 대명사 역할을 할 수 있죠. 동사 두 개 또 연결해 주기도 하고요. 자, 동사 두 개 연결해 주는 접속 역할도 하고요. 뒤에 갭도 있고 관계 대명사 비슷하죠? 조건은 선행사에 such나 same이나 as가 붙어 있을 때 이걸 사용하게 됩니다. 주로. 두 번째, but 있죠, but 뒤에도 마찬가지로 갭이 있습니다. There is no rule but has some exceptions 하면 여기 주어가 빠져 있죠. 역시 갭이 있고요. 그리고 동사 두 개 있는 걸 봤을 때 연결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선행사에는 no나 never나 but 같은 게 주로 붙게 되죠. 특히 대어를 구문에서 좀 많이 사용합니다. 이 표현은요. 세 번째, then은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보고 들어가는 걸로 치고요. 역시 비교급이 쓰일 때 나옵니다. 이건 비교급의 생략 구문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목적어 빠져 있죠? 그럼 연결해 주죠. 그러므로 얘도 관계대명사랑 비슷하다. 유사관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사실은 이 표현 하나만 외워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걸 같이 알고 가야 나중에 어떤 시험을 봐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당연히 마찬가지고 토익도요.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Part 6 문제. 이거는 800점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거든요. 잠시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바로 문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 읽어보셨죠? 네, 그럼 바로 이제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아셔야죠. 자, 보내는 사람은 마틴 젠킨스네요. 아, 저 아닙니다. 그리고요, 여기 받는 사람은 new resident입니다. resident가 뭐예요, 여러분? 네, 영화 제목도 생각나시죠? resident는 거주자란 뜻입니다. 자, 그럼 Part 6는 그냥 쭉쭉 가면서 바로바로 푸는 게 맞거든요. 보시죠. 단어들이네요, 거의 다. 자, 축하드립니다. 당신의 최근의 빈칸을. 뭘? 캐닝스 플라자에 있는 아파트를 임대하는 당신의 빈칸, 최근에 빈칸 하신 걸 축하드립니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빈칸 앞에 딱 보시면 얘가 바로 눈에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recent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시죠? 이 뜻이 뭐죠? 그렇죠, 이거 저겁니다. 최근의란 뜻이고요. 뭐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adjective. 그러면 형용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친구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형용사의 수식을 받는 친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두 개 가능하겠네요. 일단 명사 가능하고요. decision 결정, 그리고 deciding 결정하는 것, 동명사 가능하겠죠. 반면에 C 같은 경우는 결정되어진 PP 형태니까 안 되겠고요. decisive는 단호한이라는 뜻이에요. 전혀 들어갈 일이 없죠. 자, 두 개 남았습니다. 마지막 결정 어떻게 하시나요? 그렇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데,
deciding은 아까 제가 뭐라 했나요? 동명사라 했죠? 동명사는 동사가 아니고요. 동사에 준하는 친구예요. 그렇지만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명사는 누가 수식한다? 부사가 수식해요. 부사가. 그래서 얘는 recent가 형용사이기 때문에 제껴주셔야 돼요. 정답은 A번이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답은 A번 하나 골랐고요. 계속 가보시죠. 이 편지는 여러분 잠깐 하나 드릴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독해 공부를 평소에 할 때 좀 긴 토플이나 아니면은 뭐 수능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우리가 청크 자르기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죠. 근데 이런 방법이 토익 할 때는 시간이 부족해서 자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쭉쭉 가시면서 푸는 게 맞죠. 네, 이거를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방해가 되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토익에선 그래요. 그냥 하겠습니다. 이 편지는 확인해 드립니다. 당신의 임대 계약서가 수령되었고 사인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새롭게 개축되어진 그런 건물, 필라델피아 중심부에 있는 건물에 아주 기쁜 마음으로 입주하시게 될 거라는 걸 믿고 있습니다. 당신은 빈칸 walking distance of some of the finest restaurants and fantastic landmarks. 당신은 정말 최고의 레스토랑들과 엄청나게 멋진 이정표들을 워킹 디스턴스 빈칸하는 데서 살게 될 겁니다. 이거거든요. 그럼 워킹 디스턴스는 걸어갈 수 있는 거리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뭘 넣으면 될까요? 온투는 어디 물건 같은 거 위로 올릴 때 쓰는 표현이에요. 로드한다, 실다 이렇게 할 때 안 되고요. with는 어디 안에, 내부에 이런 뜻입니다. 그럼 걸어갈 수 있는 거리 안에 이거 맞겠네요. C번의 beside, 옆에입니다. 걸어갈 수 있는 거리 옆에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가나요? 어몽은 뭐뭐 사이에입니다. 어몽은 주로 뒤에 복수명사가 오게 되고요. 랭크 어몽, 그래서 어디 사이에 순위에 들다. 이럴 때 기출이 하나 있고요. 여기서는 안 되죠. 정답은 B 고르시면 되고요. 계속 가보실까요? 자, 이 환영하는 편지는 당신에게 상기시켜드리는 역할을 할 겁니다. 거주민으로서 당신은 전기라든지 당신이 이사 들어오는 날에 전화 서비스나 전기 같은 거 활성화를 어레인지 하는 거는 당신이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자, should you have any question? 질문 있으시면 그러면 현장 담당 엔지니어가 24시간 대기 중일 겁니다. 되게 힘들겠네요. 물론 교대하겠지만 우리는 당신을 서브하기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빈칸해 준 것에 대해서 이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방문한 거, 적용하는 거, 점유하는 거, 임대하는 거 뜻을 일단 다 아셔야 되고요. visiting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타동사기 때문에 목적어가 바로 뒤에 와야 돼요. 애시 오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일단 문법으로도 안 되고요. apply는 뒤에 apply to가 오게 되면 이거 적용하다고요. apply for가 오게 되면 어디에 지원하다예요. 신청하다. 둘 다 안 됩니다. occupying은 점유하는 겁니다. 벌써 들어왔나요? 아직 안 들어왔죠? 안 되죠. renting 여기 있네. 그죠? 한 지문 속에서 연계가 됐네요. 하나도 연계가 됩니다. 하나의 지문도 앞에 읽었던 거 renting이 맞겠죠. occupying 안 되죠. 정답은 A, B, D. 이런 문제를 이 과정 지금 선생님이 했던 과정이 있죠. 이걸 엄청나게 빠르게 읽으면서 팍 이렇게 이루어져야죠. 팍팍팍. 그러면 우리 계산대로 되는 거죠. 요거 한 2분 정도 안에 푸셔야 됩니다. 숙달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번에 조금 더 어려운 문제 한번 가볼게요. 이 문제는 지금 5개의 문제가 있습니다. 5개 문제 있기 때문에 한 화면에 다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잠깐 보시고 바로 넘겨서 또 보여드릴 테니까요. 잠시 한번 풀어보실까요? 자, 두 번째 화면입니다. 자, 고객 리뷰입니다. 리뷰면은 그거죠, 여러분. 요즘에 리뷰 많이 남기죠. 뭐 물건 사고 이런 리뷰 남기면 뭐 선정돼서 뭐 선물도 주고 막 하잖아요. 리뷰입니다, 리뷰. 자, 쭉 가면서 같이 풀어볼까요? 제가 얼마 전에 제 창고를 한번 살펴봤는데 제가 찾아낸 건 스푸키 슈퍼글루 튜브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글루란 단어가 무엇이죠? 그렇죠, 접착제예요. 초강력 접착제 튜브가 하나 있었나 봐요. 네. 제가 그거 한 3년 전에 산 거거든요. 3년이나 돼 되게 오래됐네요. 그리고 빈칸. 저는 여전히 그것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3년 전에 산 건데 지금도 사용 가능하다. 이게 뒤에 붙어 있는 거란 말이죠. 3년 전에 샀습니다. 하고 독립되어 있는 콤마로 끊어져 있네. 그러면 콤마로 끊어져 있으면 부사 역할을 하거든요.
자, 3년 전에 샀습니다. 놀라워진. 뭐죠? 놀랍게 하는. 놀랍게 하다. 놀랍게도. 이건 뭐 그냥 바로 풀리네요. 그죠? 부사 하나밖에 없으니까. 놀랍게도 여전히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기하더군요. 제가 튜브를 정말 짰어요. 아주 세게. I squeezed the tube as hard as possible. 아주 세게 튜브를 짰고요. 나올 때까지 튜브를 짰습니다. 그리고 there were no problems. 어떤 문제도 없었습니다. 자, 보세요. 튜브를 엄청 세게 짰어요. 힘들여서 되게 고생했죠. 문제가 없었어요. 튜브를 세게 짰습니다. 대신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니죠. A번이 들어가려면 대안이 제시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B. 튜브를 세게 짰습니다. 비슷하게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튜브를 세게 짰습니다. 그 외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답. 튜브를 세게 짰습니다. 상관없이 문제가 없었습니다. 말도 안 되고요. 이 otherwise는 우리가 연결 부사 또는 접속 부사라고 부르는 친구인데 의미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 이외에는 이고요. 두 번째는 그와는 달리 이거고요. 세 번째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의미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다 기억하시고 나올 때마다 그때그때 맞춰서 푸셔야 되고 토익이 또 otherwise 되게 사랑해요. 그래서 otherwise가 나오면 정답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앞에 세미콜론이 접속사 역할을 하거든요. 세미콜론 찍어주고 뒤에 콤마 찍혀 있다. 그럼 otherwise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참고하세요. 자, 이어가시죠, 여러분. 자, 계속 봅니다. 문제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빈칸 바로 들어갑니다. 빈칸 들어가고 본드가 너무 강력해서 제가 어떠한 문제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 다음에 문장이 통째로 다 지금 빈칸으로 돼 있어요. 본드가 너무 강력해서 어떤 문제도 없었습니다 하고 그 앞에가 빈칸인데 그럼 실제로 어떤 문제가 전혀 없었다는 것에 사례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A번 보시면 제가 나무 2개를 한번 글루로 붙여봤습니다. 근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되잖아요? 지금 할인 판매 중이었어요. 2개 샀습니다. 무슨 소리죠? 저는 그거 나중에 쓰려고요. 무슨 소리예요? 제가 산 가격이 진짜 물리쳐질 수 없는 가격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너무 싸게 샀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싸게 사고 비싸게 사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본드의 성능 얘기하고 있잖아요. 맞지 않습니다. 정답 바로 A번 가시면 되고요. 마지막 문제 처리하러 갈까요? 저는 항상 스푸키 제품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명성 때문에 그렇죠. 그 제품들은요. 빈칸합니다 하고 나왔어요. 앞에는 단서가 뭔지 몰라요. 뭐가 빈칸하다는 건지 가장 손쉬운 건지 가장 안전한 건지 가장 싼 건지 가장 밝은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장 밝은 건 일단 이상하니까 아니겠지만 이렇게 보시면 다음 문장에 나옵니다. Unlike 뭐뭐와는 달리 다른 제품들과는 다르게 우리 애들이 그걸 사용함으로 해서 어떠한 해를 끼치는 영향도 받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harmful effect가 없다는 건 안전한 거잖아요. 맞죠? 그럼 뭐 다 바로 나오는데요. safest 나오죠. 가장 쉬운 안 되고 가장 싼도 안 되죠. 네, 정답은 바로 B번 고르시면 됩니다. 이 정도의 문제가 그래도 938 6에서는 해당되는 문제라고 보이고 지금 제가 선생님이 한 것처럼 여러분이 내려가면서 하나씩 보고 답 못 고르겠다. 그럼 바로 다음 문장에 단서가 있거든요. 그걸로 푸시면 되고 꼭 기억하셔야 될 거 토익은 항상 단서가 분명하게 제시돼요. 그냥 추론해서 맞추거나 이런 식으로 알아서 풀어봐. 이런 거 없어요. 단서가 반드시 있습니다. 앞에 없으면 뒤에 있어요. 당황하지 마시고 읽다 보면 단서가 나옵니다. 만약에 헷갈린다, 못 고르겠다 그럼 체크하고 넘어간 다음에 뒤에서 답을 고르시면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 이제 들어가 볼까요? 자, 토익 탈출 마틴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같이 열심히 좀 해보도록 하고요. 근데 매달 시험 보거든요. 여러분도 당연히 매달 보셔야 되고 같이 보셔야 되고 시험장에서 만나면 아는 척 하세요. 자, 그리고 다음 수업 때 또 만나 뵙고 본격적으로 달리도록 하고요. 요거는 제가 한번 만들어 본 건데 뭐 괜찮습니까? 네. 자, 여러분 그러면 열심히 토익 달려서 최단기간에 가장 빠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돕겠습니다. 화이팅 하시죠.